수학을 잘하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수학 천재의 고백입니다. 누구나 동의할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수학 잘하고 싶은 아이들, 어떻게 하면 수학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게 할까요? 오늘은 수학 천재가 알려주는 수학 공부 잘하는 법 3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수학을 잘할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아, 나 이 문제 못 풀 것 같은데,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라고 포기하는 순간 정말 수학을 잘할 수 없게 됩니다. 저도 아이들 문제 보면요, 사고력 문제 혹은 심화 문제, 와, 정말 어렵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을 하게 된달까요? 나는 이 시절에 태어나지 않아서 혹은 내가 지금 수학 문제를 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이들도 그거를 보면요, 와, 백지에 문제가 써있긴 한데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걸까? 막막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수학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포기해 버릴 텐데요. 그런 포기와 함께 아이들의 자존감도 푹 낮아집니다.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이거 끝까지 매달려서 한번 해볼게,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것을 먼저 응원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것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수학 문제보다 어려운 일이 일생을 살면서 참 많잖아요. 그때마다 아이들이 난 정말 못할 것 같아, 못 이겨낼 것 같아 라고 내려놓는 아이가 되지 않으려면 수학 문제부터 이렇게 연습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 있어, 너는 잘 해낼 수 있어 라고 격려를 해주셔야 될 텐데요. 일단 너무 어려운 문제로 접근을 해버리면 아이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죠. 개념이 잡히고 응용 문제를 충분히 풀어낸 다음에야 최상위 문제를 풀 수 있을 텐데요. 그 과정의 연습 과정, 지리하고 참고 견뎌내야 되는 그 과정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지치지만 이게 정도야, 이거를 버티고 이겨내야지만 인생도 버텨낼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 참아내는 과정, 인내하는 과정이 공부를 배우는 이유고요. 인생에 도움이 되니까요. 실제적으로 수학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그 3단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수학을 잘하고 싶어졌습니다 라는 책을 참고로 한 말입니다.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첫 번째, 뭐니 해도 개념이죠. 수학에는 정도가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지만요, 나만의 방법, 나만의 방식이 있을 뿐이죠. 제가 지금부터 3단계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요, 이 수학 천재가 말하는 방법이고요, 어느 정도 변형해서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념 학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요즘에 학원에도 많이 다니지만 인강도 많이 볼 거예요. 인터넷에서 그 강의를 보고 나서 자기가 문제를 풀어보고 공부해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학원도 요즘에는 꽤 많더라고요. 철자를, 글자를, 활자를 통해서 개념을 배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가 얼만큼 수학에 대한 역량이 있느냐에 따라서 활자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무슨요, 인강도 속도를 조절해서 반복해서 볼 수 있는 얼마나 큰 장점이 있는데요 라고 하실 텐데요. 수능 시험, 인강의 영상으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수능 시험을 보고 그 활자를 보고 문제를 풀어내는 거죠. 문제 안에서, 글자 안에서 그 개념을 찾아내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연습이 돼야지만 수능에서도 문제를 딱 읽었을 때 이 문제에서 필요한 개념이 뭘까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과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교과서는요, 각종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서요, 최고로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가장 쉽게 써놓은 것이 교과서입니다. 어떤 문제집보다 훌륭한 교재예요. 실제 수학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학 교과서의 문제를 숫자만 바꿔서 내는데도 틀리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대요. 학원에서 그렇게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풀이 박사들이 된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문제만 풀어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교과서처럼 개념을 글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개념을 자꾸 연습하고요, 기본 문제를 통해서 그 개념을 확실하게 연습시키는 게 좋습니다. 반복해서 개념을 익히도록 하는 거죠. 어려운 문제로 가기 전에 이 개념이 어떻게 쓰일까를 계속해서 자기가 익숙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응용 단계겠죠. 개념 학습과 문제풀이, 개념 복습이라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 연습을 하면서 개념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그 개념이 확실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응용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공부하면서요, 문제를 어떻게 풀지라는 것보다는 개념이 이 문제에서 어떻게 쓰이지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궁금증의 끈을 놓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것이 개념학습의 포인트입니다.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응용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서요,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 과정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문제풀이 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지. 이것을 계속해서 익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를 통해서요, 개념을 익힌 것을 문제 안에서 풀어낼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암기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요, 어떤 유형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어낸다라는 유형을 어느 정도 자기가 익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지 하면서 유형을 많이 알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념을 응용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이때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요, 기본 개념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그 유형들을 많이 익혀주는 게 필요합니다. 개념 공부만 가지고 수학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문제풀이가 이어져야 될 텐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이 어떻게 쓰이는가에 유의하면서 유형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연습이죠. 마지막으로는요, 이 유형들을 수능에 직접 대입해서 연습해야 될 텐데요. 수학 문제에서는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념을 활용한 응용법이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로 결정된다고 해요. 그러면 수능 문제가 30문제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한 100가지 문항의 유형을 대입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100가지 정도의 풀이법을 대입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응용까지는 많이 풀어보는 게 좋지만요, 그 다음 실전에 수능에 대입할 때는요, 질이 좋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이 좋은 문제라는 건 뭘까요? 수능 문제에 가까운 문제겠죠? 수능 문제에 가까운 문제라면 기출문제입니다. 수능 출제 방향에 보면은요, 핵심적인 내용을 고등학교 교과 수준 내에서 제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에 나왔던 문제더라도 꼭 필요한 내용은 유형을 변형해서 제출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중요한 개념이나 유형이 다시 반복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기출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게 어떤 유형으로 풀어내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1994년부터 수능이 치러졌어요. 벌써 30년 가까이 치러졌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학 문제가 기출이 되었을까요? 그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만으로도 수능에서 다룰 수 있는 핵심 개념과 응용법은 익힐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기출문제를 다 풀었으면요, 그 다음에는요, 모의고사 문제가 있잖아요. 1년에 2-3번 치러지는 모의고사 문제도 굉장히 수능과 비슷하게 질이 좋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한 문제를 풀 때는요, 한 가지 방법으로만 푸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것을 연습해 보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도 2-3가지의 유형으로 푼다면 다양한 방법이 제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하고 연결해서 수능에 직접 딱 부딪혔을 때 이 유형과 이 유형, 이 개념과 이 개념을 통합해서 사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계산이 서도록 연습을 하는 거죠. 역대 교육청 모의고사와 수능 기출문제는 누구나 다운받아서 인터넷을 통해서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응용까지 확실하게 연습이 되었다면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확실하게 연습을 하면 수능에서 수학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수학 교육과 혹은 수학과는 아니잖아요.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맞는 것이 목표죠.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맞는 게 목적이라면 이렇게 개념과 응용 문제를 풀면서 패턴을 알아두기,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그 응용법을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학 천재가 알려주는 수능에서 수학 잘 포기하지 않고 시험 잘 보는 법 3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학이 너무 어려워, 수학은 나한테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게, 초등학교는 처음 나타나는 게 2학년, 5학년 이렇게 나타나고 중2 이런 식으로 순간순간 고비가 오는데요. 고비가 왔을 때 아이가 정말 포기하고 싶다, 나는 못해 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는 할 수 있어, 해볼 수 있어 라는 가능성을 주셔야 될 텐데요. 이런 기출문제들을 풀어보고 자기 난이도보다 약간만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이 아이들한테 되네? 라는 느낌을 주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한번 해보고 되네? 라고 느끼면 수학만큼 확실하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과목이 없습니다. 딱 떨어지는
풀어지는 과목이잖아요. 정확하게 답을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성취감을 눈에 보이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재밌어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런 경험을 아이들한테 꼭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 너무 선행에만 집착하시지 말고요. 아이 수준에서 약간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끙끙거리면서 풀어내고 그 풀어내는 것에서 성취감을 얻는 경험을 주게 된다면 수학도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수학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